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정파의 계산. 하남성 숭산. 천하무림의 태두라 불리는 소림사가 자리 잡은 영산이자 정파 무림맹의 총본산이 위치한 곳.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숭산의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무림맹의 심장부인 중원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림맹주 검성 남궁진은 상석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가 느끼고 있는 고뇌의 깊이를 대변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며칠 전 파견했던 정찰조 비응과 잠룡이 보내온 충격적인 비보가 적혀 있었다. 철혈당 전멸, 생존자 없음, 전각은 전소되었으며 모든 무기는 용해됨. 단 몇 줄의 문장이었으나 그 무게는 천근의 바위보다 무거웠다. 군사. 남궁진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맞은편 제가련이 부채를 접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천하의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든다는 신산자 제가련조차 이번 사태만큼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현장에 다녀온 비응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아내린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제가련이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동룡국의 흑사체와 사천 경계의 철혈당을 차례로 짚었다. 놈은 정확히 혈마종의 급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 줄인 흑사체를 끊어 굶주리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무기 공급처인 철혈당을 녹여 발톱을 뽑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군. 남궁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이야. 그렇습니다. 놈은 혈마종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단번에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고 고립시키고 비참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련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서렸다. 이토록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 10년 전 우리가 상대했던 마교 교주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진 채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수련 중인 무림맹의 젊은 무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기합 소리가 활기찼지만 남궁진의 귀에는 다가올 피바람의 전조처럼 들릴 뿐이었다. 흠무라고 했나? 예, 정찰조가 확인한 이름입니다. 검은 안개. 그 자가 아군이 될 수 있겠는가? 남궁진의 질문에 제가련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었다. 혈마종을 공격하는 정체불명의 고수.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지만 강호의 셈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위험합니다. 제가련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혈마종을 도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방식이 너무나 사악합니다. 살인을 즐기지는 않으나 거리낌이 없고 파괴에 대한 죄책감이 전무합니다. 그는 협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마귀일 뿐입니다. 이독제독이라 하지 않았나. 남궁진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독이 너무 강하면 결국 우리까지 중독될 수 있네. 하오나 맹주님. 제가련이 눈을 빛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당장은 그를 막을 명분도 여력도 없습니다. 혈마종과 전면전을 벌이기엔 무림맹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방관해야 합니다. 제가련이 부채를 펼쳐 입가를 가렸다. 냉철한 책사의 눈빛이 드러났다. 흑무라는 칼이 혈마종의 살점을 얼마나 더 도려내는지 지켜보시지요. 두 마리의 마수가 서로를 물어뜯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관망하며 힘을 비축하면 됩니다. 남궁진은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철혈당이 녹아내리는 밤,
흑무가 보여주었다는 그 압도적인 무위. 그것이 혈마군 위천독과 부딪힌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네의 말이 맞네. 지금은 섣불리 개입할 때가 아니야. 남궁진이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감시는 늦추지 말게. 놈의 칼끝이 혈마종을 넘어 민가나 정파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남궁진이 벽에 걸린 보검을 바라보며 나직이 뇌까렸다. 그때는 무린맹에 전력을 다해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제가련이 허리를 숙였다. 그때 닫혀있던 중원전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전령이 들어왔다. 보고합니다. 방금 들어온 첩보입니다. 무엇인가? 혈마 천옥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혈마군 위천독이 지렬성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순간 제가련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지렬성. 남궁진 역시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위천독이 아끼는 7명의 수양 딸들 말인가? 그 살수들이 움직였다고? 예. 혈마 천옥을 빠져나와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라 합니다. 그들의 살기가 어찌나 흉흉한지 지나가는 길목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련이 허수음을 터뜨렸다. 혈영대가 전멸하자 기어이 숨겨둔 발톱을 꺼냈군요. 위천독도 이제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호가 요동치겠구나. 남궁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무림의 앞날은 더욱 짙은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두 거대한 악의 충돌, 그 사이에서 정파는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파국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지켜보세. 비바람이 멈춘 뒤에 서 있는 자가 진정한 우리의 적이 될 테니. 제2장 칠혈성의 출격. 사천성 성도에서 서쪽으로 700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소, 음기가 서린 거대한 협곡에 혈마종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하여 혈마천호. 붉은 암벽을 파내어 만든 거대한 지하 궁전은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끈적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짐승의 뱃속에 들어온 듯한 습기와 비린내. 곳곳에 켜진 횃불이 일렁거렸지만 그 불빛조차 동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흉흉한 살기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는 듯했다. 궁전의 가장 깊숙한 곳, 혈마전. 혈마군 위천독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흑사체 멸문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부하를 터뜨려 죽였던 격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폭발 직전에 화산이 내뿜는 가장 위험하고 서늘한 고요함처럼.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달랐다. 반쯤 감긴 눈꺼풀 아래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며 옥좌 아래 무릎 꿇은 7개의 그림자를 탐색하듯 훑어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옥좌의 팔걸이를 톡, 톡 두드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리며 듣는 이의 심장 박동을 옥죄어왔다. 절혈당이 녹아내렸다고 하더구나. 위천독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내 귀여운 사냥개였던 혈영대는 숲속의 걸음이 되었고 내 금고였던 흑사체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무기 창고마저 쇳물에 잠겨버렸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하품에 가까웠다. 내 아들이라는 놈이 제법 솜씨가 좋아. 쥐새끼인 줄 알았더니 아비의 팔다리를 물어뜯을 줄 아는 늑대가 되어 돌아왔어. 아들이라는 단어에 옥좌 아래 엎드려 있던 7명의 여인이 일제히 움찔했다. 그들 역시 소문으로만 듣던 버려진 핏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강호에 흉흉하게 퍼진 소문. 혈마군이 버린 사생아가 돌아와 혈마종을 도륙하고 있다는 그 불길한 이야기의 주인공.
너희도 들었겠지. 위천독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7 여인을 덮쳤다.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짐작이 가느냐. 부르심을 받들겠습니다, 아버님. 7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눌린 사례가 배어 있었다. 위천독이 고아들을 거두어 자신의 피를 먹여 키운 최정의 살수 집단, 결마종에 숨겨진 비수이자 위천독의 수양딸들인 칠혈성이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맏언니 혈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매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등에는 사람의 키만 한 거대한 대검이 매달려 있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서늘한 피에 젖은 꽃과 같은 여인이었다. 철혈 땅까지 무너졌다면 놈의 다음 목표는 이곳 본산이거나 혹은 북쪽의 보금로일 것입니다. 저희가 움직여 놈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혈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공명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위천독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목이라. 그가 턱을 괴며 중얼거렸다. 그래, 목이 필요하지. 아주 싱싱하고 건방진 놈의 목이. 위천독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도적인 기세가 혈마전을 가득 채웠다. 마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듯 칠혈성 자매들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위천독의 선언에 7 자매의 귀가 쫑긋 섰다. 기회. 그것은 곧 권력을 의미했다. 놈은 강하다. 결영대가 전멸할 정도로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 위천독이 계단을 내려와 자매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자매들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놈은 오만하다.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테지. 그 틈을 노려라. 놈의 사지를 자르고 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내 앞에 바치는 자에게. 위천독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7명을 차례로 꿰뚫었다. 내 평생의 역작, 혈마대 천공의 비급을 전수해주겠다. 순간 자매들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혈마대 천공, 혈마종의 모든 무공을 집대성한 최강의 신공이자 오직 종주만이 익힐 수 있는 절대 비기.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곧 위천독의 후계자가 되어 차기 혈마종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자매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그 자리를 내걸고 경쟁을 부추긴 것이다. 정말입니까, 아버님? 막내 혈접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녀는 여려서 7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10손가락 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가루가 나비 날개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가장 순진해 보이지만 가장 잔혹한 독을 품은 아이였다. 내 입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위천독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단,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는 놈 대신 죽게 될 것이다. 공기와도 같은 살기가 자매들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성공하면 천하를 얻고 실패하면 죽음뿐이다. 그 극단적인 조건이 오히려 칠혈성의 사리에 기름을 부었다. 존명. 자매들이 일제히 외쳤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흥무라는 사냥감을 찢어발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를 겪는지라는 시선 속에 숨길 수 없는 경쟁심이 튀었다. 누가 먼저 흥무의 목을 벨 것인가. 그것은 흥무와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자매들 간의 전쟁이기도 했다. 반드시 오라버니, 아니, 놈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혈접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오라버니의 피는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가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식인귀의 형상이었다. 가라.
위천독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가서 놈에게 알려주어라. 진짜 가족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잔혹한지. 파파파파. 위천독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7개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람 소리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은신술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혈마저는 다시 텅 비어버렸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눌어붙은 살기뿐. 다시 홀로 남은 위천독은 텅 빈 옥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는 천장 어딘가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어디 한번 발버둥 쳐 보아라. 흑무야.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자른 내 팔다리는 다시 자라나지만 내 목은 다시 붙지 않을 테니 내 놈이 내 딸들의 손에 갈갈이 찢기는 꼴을 아주 즐겁게 감상해주마. 지렬성이 움직였다. 7개의 붉은 별이 검은 안개를 찢어밟기 위해 강호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이 풀려났고 이제 사냥터에는 피비린내만이 진동할 것이었다. 제3장. 비 내리는 객잔. 사천성과 섬서성의 경계. 가파른 벼랑 끝에 낡고 허름한 객잔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사의 객잔. 세월의 풍파에 간판의 금칠은 다 벗겨져 나갔고 나무 기둥은 비바람에 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초라한 객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소음으로 들끓고 있었다. 콱! 푸르름!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때문이었다. 산길을 넘어가던 보부상들, 갈곳 잃은 낭인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무리들이 비를 피해 객잔 안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어왔다. 객잔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싸구려 고량주가 풍기는 독한 술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하고 불쾌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어이, 점소이,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와. 안주가 왜 이리 늦어? 소 잡으러 갔냐? 여기저기서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점소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 거센 비바람과 함께 객잔의 낡은 나무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바람과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닥치며 입구 쪽 촛불이 파르르 떨렸다. 어서 옵쇼, 자리가. 어라. 습관처럼 인사를 건네던 점소이가 멈칫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내들의 기운이 지금까지 들어온 손님들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검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장포를 두른 수십 명의 사내들. 그들의 옷자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추위에 떨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마치 어둠 그 자체를 몰고 온 듯한 침묵. 그들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객잔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잦아들었다. 선두에 선 청년. 흑무가 천천히 삿갓을 들어 올렸다. 창백하리 많지 하얀 얼굴과 깊은 심연을 담은 듯한 검은 눈동자가 점소이의 눈과 마주쳤다. 식사는 되는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으나 점소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 같았다. 아, 예, 됩니다요. 마침 안쪽 구석 자리가 비었습니다. 점소이가 허둥지둥 자리를 안내했다. 흑무와 무영, 그리고 흑사일대원들은 말없이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젖은 삿갓을 벗어 탁자 한쪽에 놓고 무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대신 허리에 찬 채로 꼿꼿이 앉았다. 언제든 검을 뽑을 수 있는 자세였다. 국수 100그릇, 그리고 뜨거운 물. 무영이 짤막하게 주문했다.
점소이가 물러가자 객잔 안에는 다시금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맹수가 들어온 우리 안의 짐승들처럼 모두가 힐끔거리며 흥무 일행을 주시하고 있었다. 객잔의 정중앙, 가장 큰 원탁을 차지하고 있던 낭인 패거리가 유독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 지역의 산적이나 다름없는 흙도 물이 흙랑채의 졸개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곰 가죽을 두른 거구의 산에 부두목 마도가 흙물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한쪽 눈에는 깊은 칼자국이 지나가 애꾸였으나 남은 한쪽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시선은 흙무의 얼굴이 아닌 허리춤에 매달린 검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가죽으로 투박하게 감싸여 있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저 검, 물건이다. 마도는 강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검집 끝에 박힌 장식이 흑옥이라는 것, 그리고 검병을 감은 끈이 범상치 않은 가죽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흑무의 검, 천죄는 검집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기이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도가 쩍 하고 입맛을 다셨다. 형님, 저놈들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도망쳐온 놈들 같습니다. 옆에 있던 비쩍 마른 졸개가 킬킬거렸다. 옷도 다 젖었고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관군에 쫓기는 놈들 아닐까요? 아니면 원한을 사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거나 도망자라. 마도가 거친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도망자라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저런 귀한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품속에 더 값나가는 물건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오늘 일진이 사납다 싶더니 제 발로 굴러들어온 호박이 있었구나. 어이, 마도가 술잔을 탁자에 콱 내려놓으며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객잔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어깨를 흔들고 흑무의 탁자로 다가갔다. 거기 형씨들, 비도 오는데 합석 좀 합시다. 마도가 허락도 없이 흑무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흑무 일행을 반원형으로 에워쌌다. 위협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흑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때마침 점소이가 덜덜 떨며 가져다 준 뜨거운 국수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흑무는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후루루. 조용한 객잔 안에 국수 먹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흑무의 태도에 마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호 밥 좀 먹었다는 놈들이 감히 내 면전에서 젓가락질을 해? 이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마도가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국물 몇 방울이 튀어 흑무의 하얀 손등에 떨어졌다. 흑무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도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과 고요함이었다. 식사 예절이 없군. 흑무의 나직한 한마디. 그 말에 마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객잔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 낭인이 미쳤구나. 흑랑체의 마도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뭐라. 이 건방진 새끼가. 마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허리춤에 돌을 뽑으려 했다. 내 오늘 내 놈의 혀를 뽑아 안주로 씹어주마. 챙그랑. 마도의 손이 칼자루에 닿기도 전이었다. 흑무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무영이 번개 같은 속도로 검을 뽑았다. 스르릉. 서늘한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무영의 검끝이 마도의 목 울대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다. 피부 털이 베일 정도의 거리. 조금만 더 움직이면 목이 뚫릴 상황이었다. 마도의 입이 딱 벌어졌다.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목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꺼져라. 무영이 가면 너머로 싸늘하게 뇌까렸다. 주군의 식사를 방해하면 내 놈의 목을 국수 그릇에 담아주겠다. 객잔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보구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하지만 마도는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이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쪽을 팔 수는 없었다. 이 자식들이 다들 뭐해 쳐라. 마도가 악을 쓰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명령에 흥랑채 졸개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 들고 달려들었다. 와, 좁은 객잔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후루루. 여전히 국수를 먹고 있던 흠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달그라. 그 작은 소리가 묘하게도 전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시끄럽군. 흠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검은 장포가 펄럭였다. 동시에 객잔의 2층 난간과 어두운 천장 위에서 붉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낙하했다. 지렬성이었다. 감히 우리 사냥감에 손을 대다니. 허공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 그것은 흥랑채 졸개들에게 들리는 저승사자의 호출이었다. 제4장. 탐욕의 대가. 뭐야. 어디서 튀어나온 계집들이냐. 마도가 고함을 질렀다. 갑자기 천장에서 쏟아져 내린 7명의 여인들. 붉은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 반을 붉은 천으로 가린 그녀들의 등장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기괴함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서늘한 살기였다. 비켜라. 인연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선두에 있던 흥랑채의 졸개 하나가 도끼를 휘두르며 칠혈성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칠혈성의 셋째, 혈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부채처럼 생긴 기이한 무기, 철선이 들려 있었다. 호호호, 사내들은 참 성격이 급하네. 혈란이 철선을 촤락 펼치며 가볍게 손목을 돌렸다. 그 우아한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섞어 도끼를 든 졸개의 팔이 허공에서 분리되었다. 피가 솟구칠 새도 없이 혈란의 철선이 춤추듯 회전하며 졸개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졸개는 자신의 잘린 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머리가 툭 떨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쿵, 대구르르. 객잔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흠물을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하던 낭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마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부하 하나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상대는 가녀린 여인인데 그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어머, 너무 더럽게 죽였다. 내 옷에 피 튀었잖아. 혈란이 옷자락을 털며 찡그렸다. 그때 칠혈성의 막내 혈접이 깨르르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16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양손에는 보랏빛 가루가 묻어있는 비수 2자루를 쥐고 있었다. 언니, 비켜봐. 이 아저씨들은 내가 놀아줄래. 미친년들, 다 죽여버려. 공포에 질린 마도가 악을 쓰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쪽수로는 자신들이 훨씬 많았다. 20여 명의 낭인들이 일제히 칠혈성을 향해 쇄도했다. 좁은 객잔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도살이었다. 슈... 어디선가 날아온 붉은 비단 천이 낭인들의 목을 휘감았다. 칠혈성의 둘째 혈사가 허리춤에서 풀어낸 영검이었다. 그녀가 손을 튕기자 비단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던 검이 강철처럼 빳빳해지며 낭인들의 목을 조여들었다. 3명의 낭인이 동시에 목을 잡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들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질려가더니 이내 툭 하고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축 늘어졌다. 크악, 내 눈, 내 눈. 반대편에 서는 혈접이 뿌린 독가루에 맞은 낭인들이 눈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독은 순식간에 피부를 녹여버렸고 그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문드러져 갔다. 아하하하, 재밌다. 더 소리 질러봐요. 혈접은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시체가 쌓였다. 비명과 신음, 그리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마도는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들이었다. 살려줘. 제발. 마도는 무기를 버리고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누군가가 덥석 잡았다. 어딜 가시나? 고개를 돌리자 칠혈성의 리더 혈매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대검이 들려 있었다. 우리에게 원한이 있는 거요? 돈이라면 다 드리리다. 마도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내밀었다. 혈매는 그 돈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도 넘어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흑무에게 향해 있었다. 주인을 잘못 만난 죄다. 무슨, 우리의 사냥감 앞에서 알짱거린 죄. 혈매가 대검을 높이 쳐들었다. 그 죄의 대가는 목숨이다. 안 돼. 으아악. 가지. 거대한 대검이 마도의 몸통을 반으로 갈라버렸다. 피와 내장이 바닥에 쏟아지며 객잔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이로써 흥랑체의 낭인들은 전멸했다. 객잔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살아남은 손님들과 점소인은 탁자 밑이나 주방 구석에 처박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다. 질혈성의 자매들은 피 묻은 무기를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다. 구석 자리.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내들. 흑무와 흑살대였다. 흑무는 여전히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국수 그릇이 놓여 있었다. 주변이 온통 피바다가 되고 시체가 나뒹구는 상황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식사를 마친 것이다. 맛이 괜찮군. 흑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7명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권태와 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식후에 보는 광대노름치고는 너무 요란하구나. 오라버니. 혈매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마도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다. 오라버니라. 흑무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위천독이 밖에서 나온 자식들이 더 있었나 보군. 아버님께서 거두어 주신 딸들입니다. 혈매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저희는 핏줄보다 더 진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요. 아버님께서 오라버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워한다. 흑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목을 말이냐. 잘 아시는군요. 혈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버니의 사지를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가져오라고. 그러면 저에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핥았다. 가문의 비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흑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검은 장포가 펄럭이자 흑살대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들고 흑무의 앞을 막아섰다. 철커. 수십 자루의 검이 뽑히는 소리가 객잔을 울렸다. 비급이라.
흑무가 흑살대원들의 어깨 너머로 칠혈성을 응시했다. 그 늙은이가 너희를 개 취급하는 건 여전하구나. 뼈다귀 하나 던져주고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꼴이라니. 닥쳐라. 칠혈성의 넷째 혈국이 소리쳤다. 감히 아버님을 모욕해. 배은망덕한 놈. 내 놈이 살아있는 건 아버님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자비? 흑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었다. 부캐에 얼어붙은 강물. 자신을 던져버리던 위천독의 그 무심한 눈빛. 그것이 자비라면 이 세상 모든 살인귀는 성인군자일 것이다. 그래, 자비라. 흑무가 허리춤에 천죄를 어루만졌다. 검은 아지랑이가 그의 손끝에서 피어올라 객잔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촛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그 자비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겠군. 흑살대, 들어라. 흑무의 낮게 깔린 목소리. 존명. 무영과 대원들이 대답했다. 저 계집들의 입을 찢어라.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주군의 명을 받듭니다. 흑살대원들이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동시에 칠혈성의 자매들도 무기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오라버니의 목은 내 거야. 막내 혈접이 가장 먼저 독 비수를 날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콰지. 객잔의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무너져가는 객잔 안에서 검은 유령들과 붉은 마녀들의 처절한 사륙전이 시작되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서로의 목을 노리는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다. 흑무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천천히 천죄를 뽑아들었다. 스르릉. 그의 검끝이 칠혈성의 리더, 혈매의 심장을 향했다. 와라. 흑무가 조용히 속삭였다. 위천독이 키운 똥개들의 실력을 확인해보자꾸나. 제5장. 별을 베다. 전둥 소리와 함께 객잔의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오래된 석가래와 기와장들이 폭우와 함께 쏟아져 내리며 객잔 내부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먼지 구름이 일어야 했으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 모든 것을 즉시 바닥으로 짓눌러버렸다. 남은 것은 진흙탕이 된 바닥과 그 위를 뒹구는 자네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살기 어린 그림자들 뿐이었다. 진법을 펼쳐라. 칠성열의 진이다. 마던니 혈매의 날카로운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7명의 붉은 그림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들은 흑무를 중심으로 북두칠성의 형상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단순한 포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사각을 보완하고 공격과 방어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혈마종의 절기, 합공진이었다. 죽어라. 오라버니. 가장 먼저 쇄도한 것은 막내 혈접이었다. 그녀가 허공을 제비처럼 날아오르며 양손을 교차했다. 그녀의 소매 끝에서 수십 개의 비수가 부채꼴로 쏟아져 내렸다. 비수 끝에는 보랏빛 독이 발려 있어 빗물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독안개를 피워 올렸다. 조잡하군. 흑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검을 잡지 않은 왼손 소매를 크게 휘둘렀다. 펄럭. 검은 장포가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지며 강력한 풍압을 일으켰다. 날아오던 비수들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역풍을 맞고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깍. 혈접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흑무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유령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힌 흑무가 혈접의 코앞에 나타났다. 독을 다루는 솜씨가 어설퍼. 내 놈의 독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더구나. 이거 놔. 혈접이 품에서 독가루를 뿌리려 했지만 흑무의 검이 더 빨랐다. 섞어.
결접의 오른팔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독을 뿌리려던 손이 잘려 나간 것이다. 비명과 함께 혈접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하지만 흑무는 멈추지 않았다. 나머지 6개의 별이 동시에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막내를, 둘째 혈사가 연검을 채찍처럼 휘둘러 흑무의 목을 감으려 들었고, 셋째 혈라는 날카로운 철선으로 흑무의 옆구리를 노렸다. 동시에 뒤쪽에서는 넷째와 다섯째가 쌍검을 들고 하체를 공략해 들어왔다. 상하좌우, 피할 곳 없는 완벽한 살수사서였다. 채채채챙, 빗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흑무의 검, 천죄가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그의 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연검을 쳐내고 철선을 막아내고 쌍검의 궤적을 비틀어버렸다. 7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음에도 단 한 명의 검을 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혈매는 경악했다. 자신들은 위천독에게 직접 사사받은 강호 인류를 넘어서는 고수들이었다. 게다가 칠성열애지는 절정 고수조차 가둬 죽인다는 필살의 진법이었다. 그런데 흑무는 그 진법의 한가운데서 마치 산책하듯 여유롭게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너희들의 검에는 흑무가 넷째의 쌍검을 힘으로 찍어 누르며 차갑게 뇌까렸다. 망설임이 없다. 오직 살해뿐이지. 깡, 쌍검이 부러져 나갔다. 흑무의 발길질이 넷째의 명치를 강타했다. 커헉, 넷째가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갔다. 하지만 그 사례가 너희를 갉아먹고 있다. 주인이 던져준 고기 덩어리에 눈이 멀어 스스로가 사냥감이 된 줄도 모르는구나. 닥쳐라. 혈매가 대검을 휘두르며 흑무의 정수리를 노렸다. 그녀의 눈은 공명심과 질투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었던 혈육의 재능, 그것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어 버렸다. 내 놈만 없으면, 내 놈만 죽이면 내가 후계자다. 쾅! 대검이 바닥을 내리쳤다. 진흙이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곳에 흑무는 없었다. 후계자라. 혈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늙은이가 만든 지옥을 물려받는 것이 그렇게도 탐이 나더냐. 혈매가 급히 몸을 돌려 대검을 가로막았다. 캉! 흑무의 검이 혈매의 대검을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이 양팔을 타고 전해졌다. 혈매의 무릎이 푹 꺾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너는 몰라. 버려진 고아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지. 흑무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의 검에 실린 힘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 또한 버려졌으니까. 우웅. 천죄가 검은 울음을 토해냈다. 흑무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마기가 빗줄기마저 튕겨냈다. 그의 주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기이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나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주인이 되기로 했지. 혈매의 대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철로 만든 대검이 흑무의 내공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남은 자매들이 혈매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늦었다. 사라져라. 흑무의 손목이 회전했다. 마교비기, 회전참. 검은 달이 지상에 내려앉은 듯한 반원형의 검기가 폭발했다. 과지, 챙그랑, 혈매의 대검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파편과 함께 혈매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크아학, 혈매가 뒤로 나뒹굴었다. 동시에 달려들던 다른 자매들도 검기에 휘말려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누구는 다리가, 누구는 어깨가 깊게 베었다. 일격,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공격에 칠혈성의 진법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는 폐허. 진흙탕 위에 쓰러진 칠혈성의 자매들은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공포. 압도적인 힘의 격차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들의 영혼을 잠식했다. 흥무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쓰러진 혈매에게 다가갔다. 혈매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흥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뒤로 번개가 쳤다. 번개불을 등진 흥무의 모습은 위천독보다 더 거대하고 더 잔혹한 마왕처럼 보였다. 살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칠혈성의 리더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흥무는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희들에게서. 흥무가 코를 찡그렸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아버지의 냄새, 썩은 피와 탐욕, 그리고 비정함이 섞인 그 지독한 악취가. 흥무가 손을 뻗어 혈매의 턱을 잡았다. 차가운 손길에 혈매가 흠칫 떨었다. 돌아가라.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혈매의 눈이 커졌다. 가서 위천독에게 전해라. 흥무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섰다. 당신의 딸들은 훌륭했으나 당신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는 빗속에 널브러진 칠혈성을 등지고 섰다. 곧 내가 그 그림자를 걷어내러 갈 테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흥무는 무영과 흑살대원들에게 눈짓했다. 객잔 밖 어둠 속에는 칠혈성이 데려온 졸개들이 바들바들 떨며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였다. 가자. 흥무가 검은 장포를 휘날리며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무영이 그 뒤를 따르며 나직이 물었다. 살려두시는 겁니까? 후환이 될 텐데요. 아니. 흥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저들은 이제 산 송장이다. 실패한 사냥개를 위천독이 살려둘 것 같으냐. 그랬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흥무는 칠혈성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녀들을 위천독의 손에 죽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게다가 흥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붉은 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포를 심어주는 전령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 뒤에 남겨진 객잔의 폐허. 그곳에서 혈매와 자매들의 절망 섞인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신들이 믿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운명을 직감한 자들의 비명이었다. 흥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사천성의 깊은 곳, 혈마종의 심장부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